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습할 때는 그냥 편하게 1, 2, 3, 4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등급으로 친다면 1은 제일 이제 하, 2, 그 다음 3, 4가 이제 제일 높은 단계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미 과거에 공부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LP 체면을 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정말 처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인원상 비율상으로 제일 많긴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습할 때 먼저 여러분을 밝히세요. 뭐냐? 저는 체면과 NLP를 거쳤습니다. 체면과 NLP를 거쳤지만 아직 자격증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동영상으로는 공부는 해봤지만 이 오프라인 수업 처음입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혀야 자기 수준이 일단 먼저 노출이 되면서 그렇게 알고 실습을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미 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사에 있는 사람은 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거쳤으니까. 시간선 치료는 같이 처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NLP 체면을 아니까 그 맥락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에 있는 내 파트너가 1이라면 그가 나한테 가이드하고 하면 고맙다고 받아들이겠죠. 그죠? 근데 지도 1이라고 나는 상대도 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이러려 저러라면 뭐야 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분은 그래도 3 정도는 되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면 3, 4에 있는 분들은 이제 코칭하는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코칭할까? 어떻게 하면 잘 가이드할까?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감을 갖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에 있는 사람은 아예 뭐 그게 없으니까 뭐라도 들으면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난 다 아는데 NLP 체면 나 다 아는데 왜 저 얘기를 내가 또 제가 강의에서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의식의 원리 또 설명 언젠가 한번 할 거예요. 가볍게라도. 나 다 아는데 뭘 굳이 또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같으면 저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한 번도 이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무의식 자체에 대해서 개념도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하는데 막상 설명하라면 설명이 또 잘 안 돼.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강의를 한 번 더 듣거나 또 초보자한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보다는 나는 무의식에 대해서 좀 더 아니까 그래도 좀 설명은 되는데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여러 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설명도 해보고 저런 사람한테 설명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드는 클라이언트, 내담자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깐깐한 내담자도 만나고 콩으로 매주를 만나. 어떻게 말하든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면 꼭 토를 달고 꼭 뺏딱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까? 저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데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교 신자다. 상대방이 기독교 신자다. 그럼 또 설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설명하면 안 돼요. 똑같이 설명해버리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불교 쪽의 사람이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쪽의 사람은 이런 예를 들으니까 잘 먹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들으니까 참 잘 받아들이더라. 이런 데 대한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경험하면서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촉이 생기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촉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두 분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요 두 분은 뭐 그냥 알아요. 그냥 느낌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뭐 부러워 죽겠죠. 우리 이 변호사님이 이 변호 업무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머리 쓰는 거는 잘 하시는데 그 이런 촉은 또 약하시니까 많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간혹가다 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분포곡선에서 원래 높은 사람 있고 원래 낮은 사람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경험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 높은 사람은 그 대신에 높은 대신에 잘 되는 것 대신에 또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멘탈이 잘 무너져. 멘탈에 쉽게 이렇게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멘탈이 안 무너지는 연습을 또 해야 돼. 멘탈이 안 무너져 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너 어디서 얘라는 대답이. 동감하나 보죠. 그래서 다 배울 게 있고 다 내가 부족하다 싶은 그 부분만큼 또 장점이 있고 왜 안 될까라는 싶은 사람도 또 자기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 다 공평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불공평하고 근데 어느 맥락과 어느 각도에서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또 공평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상담 카드를 작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본인 생각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쭉 쓰게 하고 그걸 쭉 읽어본단 말입니다. 그거 읽어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 요 영어 하나 쓸게요. meaningful한. 무슨 뜻입니까? 의미 있는. 하나 더 쓸게요. significant한. 뭔 뜻이에요? significant. 또 하나 더 쓸게요. important한. 왜 제가 영어를 쓰느냐 하면은 시간순 치료가 영어로 돼 있잖아. NLP 체면도 다 영어로 돼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요 개념이요. meaningful하다, significant하다, important하다가 다 달라. 의미가. 뉘앙스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이 important가 될 수도 있고 meaningful이 될 수도 있고 significant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개념은 셋 중에 뭐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significant인데 important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어긋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냐, 왜 상담이 필요하냐, 무슨 문제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의식에서 나올까요? 무의식에서 나올까요? 여기서 왜 의견이 갈려요? 다시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엄마는 이랬고, 우리 아빠는 이랬고,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왕따를 당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뭐, 이러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의식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무의식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의식. 무의식 없어요? 의식 맞죠? 네. 맞아요. 그 왜 의식이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맞죠? 네.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글로 쓰고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역시 의식으로 들어요? 무의식으로 들어요? 의식으로 듣는 거죠. 요게 일반 상담이에요.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거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 의사 선생님도 10분의 1만큼밖에 안 듣고 10분의 1만큼 그냥 이해하고 약 처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의식으로
의식 차원에서 쓰고 말한 그거를 들으면서 무의식의 행간을 찾아내야 돼. 읽어야 돼. 느껴야 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촉이에요. 촉 없으면 이거 안 돼. 저 별일 없는데요. 저 잘 지내는데요.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저 별일 없는데 저 잘 지내는데요. 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손떨림을 보면서 아, 불안하구나. 이거 읽어야 돼. 물론 뭐 진짜 촉이 더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봐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뭐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촉이고 그런 게 이제 감각이고 그런 게 육감이잖아. 육감. 여러분 육감, 영감, 직감은 같은 의미로 일단 보세요. 네. 오감은 그 밑에 거고 오감은 과학 세상이고 오감은 과학 세상이에요. 근데 그 뛰어넘는 게 육감이고 직감이고 영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감, 영감, 육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원인이 뭘까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이 될 만한 걸 발견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한 줄로 한 단어로 살짝 언급해 놓은 그걸 보면서 탁 촉이 올 수가 있고 결국은 그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발견될 수가 있고 그걸 해결했더니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깜짝 놀라죠. 어떤 질문을 딱 받을 때 왜 저 질문을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유산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혹시 유산 경험 있으세요? 그럼 왜 묻습니까? 당연히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죠. 왜 묻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하고 그게 제 우울증하고 그게 제 공황장애하고 그게 제 뭐 이런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걸 왜 묻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다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관계 없으면 제가 그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어떻게 관계될까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면 이 사람이 치료되는 출발은 유산 낙태된 그것에서 출발되고 결국은 그걸 처리했더니 멀쩡해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그때는 제가 유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몸이 약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유산 됐던데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주고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질문 받으니까 하고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그게 왜 제 문제하고 관계됩니까? 이렇게 받아요. 이게 의식 차원이거든. 이건 의식 차원이지만 저는 왠지 그런 촉이 와서 이걸 툭 건드렸는데 있다고 그래. 그럼 그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맞단 말이에요. 어째서? 어디 교과서에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풀립니다. 자, 시간선 치료할 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실습할 때. 여러분에게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을 할 때 최초 사건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이제 오늘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최초 사건으로 가세요. 뭐, 여러분 이제 지난번 그 특강할 때도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최초 사건. first event라는데, first event, 최초 사건. 가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걸 떠올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둘도 없는 단짝이었는데, 걔가 딴 데로 이사를 가면서 헤어졌고, 그로부터 제가, 외롭게 지냈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울증, 그때부터, 우울증인지 뭔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걔만 전화가 안 가고 계속해서 같이 지냈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죠? 네. 요게 자기가 기억하는 거라. 그럼 일반 상담에서는 그 기억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선 치료에서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습할 때 또 계속 되풀이할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당신의 최초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의식의 기억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이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무의식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당신의 최초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눈 감고 하잖아요. 자, 처음에 최초 사건은 뭡니까?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무슨 일이 있었죠? 저 친구 누구하고 뭐 그랬는데 전학을 가서 이사를 가서 어쩌고.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최초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당신이 의식에서 기억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최초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의식의 기억이 아니고 무의식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전혀 현재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무의식의 기억에 묻습니다. 당신의 최초 사건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 모르겠는데 하는 순간에 그 말 딱 듣고 타닥한데 뭐가 탁 떠올라.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탁 떠오르는데 무시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게 최초 사건을 저는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럼 또 아까 그건데요. 나머지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패가 돼요, 대부분.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갓난아기가 생각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아닌가? 요즘 조카가 태어나갖고 예를 들어서 걔를 보다 보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런가? 아, 이거 아닐 거야 하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방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라고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캐치하고 채택할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델리케이트합니까? 그래서 이 시연승리 기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배울 게 많이 없어요. 핵심은. 그런데 요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NLP 훈련과 최면 훈련이 바탕이 된 사람이 잘할 수 있고, 평소에 촉이 있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촉이 있으면 자기한테는 도움 되겠지만 내가 돕는 사람이 촉이 있을 때 진행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촉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우리 무의식이라는 거는 아지랑이와 같아요. 무의식은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아지랑이를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지랑이는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 봤나? 진짜 저게 아지랑이 맞을까 하고 확인하려고 드는 순간 걔는 사라집니다. 아지랑이는 그냥 물끄러미 보면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보여. 근데 그게 진짜 아지랑이가 맞는가, 내가 제대로 봤는가를 확인하려는 순간 사라진다니까. 이해되지요? 네. 동의되지요? 네. 오케이. 무의식은 그런 거라. 무의식은 확인이 안 돼요. 무의식은 막연해. 근데 우리는 워낙 과학교육을 받고 현대 문명이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자연스럽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 계속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확실 안 해도 애매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도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안 하거든. 근데 진짜 사업가는 배짱으로 리스크 안고 팍! 대박이 되거든. 근데 그까지 사업가적인 촉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도 우리는 살아왔던 문화와 학교 교육 받았던 풍토 자체가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게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뭐 이게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무의식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무의식이 쉽게 열리는 그런 아이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엄마 나 전생에서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 미친놈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남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미치다 소리. 이러거든. 아닌데 시끄러. 엄마 나 어제 귀신 봤다. 얘가 말아. 어린아이 눈에는 귀신이 잘 보여요. 야, 요새 귀신이 어디 있는데 달 날아가고 화성에도 가는 세상에. 그런 소리,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경험 때문에 잘못돼갖고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어떤 사건, 자기가 기억하는 어떤 잘못된 일,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망가졌다고만 생각하지, 어릴 때부터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할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최초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재탕합니다. 생각나는데 이야기 해보라고 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평소에 기억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당신의 의식에서는 그것을 최초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당신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설령 모를지라도 당신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초 사건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어떤 말을 할까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는 그 말 탁 듣는 순간에 1, 2초 사이에서 아니면 뭐 찰나적으로 파박 요걸 잡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놓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할 때 사실은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해당될까요?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거는 뭐 제가 괜히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게 중요하다. 아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질문하세요.